안녕하십니까. 숙여자고등학교 정재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결정적 코치가 아닌 오늘 입시 트렌드를 설명하는 시간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부터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에는 수험생들의 2016학년도 수시 트렌드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수시는 해마다 어떤 그 시대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학생들이 좋아하는 전공, 좋아하는 대학 이런 쪽으로 트렌드가 형성이 되는데요. 오늘은 과연 올해 이제 가장 이슈가 될 만한 트렌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오늘 이 시간에는 그 가운데서 교육대학, 교대편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안정적인 직업이라는 어떤 그 신분의 보장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인기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직업 중에 하나가 바로 교사인데요. 꾸준한 인기였죠, 과거부터. 그래서 오늘은 수시 트렌드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식지 않는 교사에 대한 인기, 과연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교대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상담받고 대학까지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학생들의 장래 희망을 살펴보면은 항상 그 상위권에 있는 직업이 있습니다. 의사, 변호사도 있지만 그 가운데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교사입니다. 근데 이 교사는 그 가운데 이제 초등학교 교사가 있는데요. 초등학교 교사는 교사가 되는 방법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바로 전국에 있는 교육대학을 입학을 하거나 아니면 이화여자대학교 또는 제주대학교 또는 한국교원대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초등교육과를 졸업해야만 초등교사 자격이 나오고 초등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대학을 입학하는 것 그 자체가 초등교사가 되는 바로 방법이고요. 초등교사가 되고 싶다면 교육대학에 입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초등교사를 위한 노력, 바로 교대를 가기 위한 노력과 동일한 거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초등교사에 대한 좀 전망부터 좀 살펴보면서 시작을 하겠는데요. 먼저 표를 통해서 최근 초등교사의 임용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보시면 2013년도, 14년도, 15년도 줄기차게 나타나고 있는 성적 경쟁률을 보시면요. 서울이 2.8대 1, 2.2대 1, 2.7대 1, 한 2.5대 1을 전후한 그러한 경쟁률을 지금 보이고 있죠. 경기권이 한 2대 1. 근데 지방으로 갈수록 조금 더 낮아지는 경향들이 있어서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전국 평균이 한 2대 1 2대 1이었는데 지금은 2015년도에는 1.45대 1까지 굉장히 낮은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한 교육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임용고사를 봤을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크게 보더라도 3대 1을 넘지 않는 그런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심각한 그 대학 대졸 취업난 그리고 중등교사가 되는 임용률이 대체로 교과별로 또는 이제 지역별로 대략 한 10대 1 정도의 경쟁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이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이 교대 경쟁률을 생각해 보면은 상당히 낮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따라서 학생들에게 상당히 전망이 있다라는 어떤 그런 인상을 주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렇게 밝은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취업이 잘 된다고 해서 신분이 보장된다고 하는 장점은 있지만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 그리고 30년 뒤에도 계속 이러한 상황이 계속될 것인가, 그것은 조금 더 생각해 볼 문제인데요. 10년 뒤, 20년 뒤에는 우리 인구수가 줄고 이러면서 특히 2003년도 출생자 이후부터 급격하게 우리나라의 인구수가 감소하고 있거든요. 이러면 당연히 초등학교의 학생 수의 감소로 이어질 것이고 그것은 결국 교대의 입학 정원 또 초등학교 교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의 어떤 그 정원을 줄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망이 꼭 밝다고는 할 수 없고요. 앞으로도 지금 당장이라도 한 1, 2년 내외에 교대 정원 또는 이제 초등교사의 정원이 감축될 수 있다는 이런 전망들이 나와서 조만간 어떤 상황이 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주로 다뤄야 될 내용들은 교대 입학 정보인데요. 교대 정보 중에서 수시 입학 정보를 먼저 이 시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교대 입학 정보를 알아보는데요. 교대에 들어가는 방법은 수시에서 학생부 종합전형과 학생부 교과전형 두 개의 전형으로 나눠볼 수가 있고요. 또 초등교육과 중에서 논술을 실시하는 대학 또는 이제 면접을 실시하는 대학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크게 보면은 학생부 종합과 학생부 교과가 대세고요. 논술을 실시하는 대학은 이화여자대학교의 논술 전형이 유일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교대에서는 대신을 반영할 때 전 과목을 반영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전 과목을 반영하는 이유는 초등학생을 가르쳐야 될 직업의 특징상 특정 과목만 잘할 것이 아니고 전 과목을 고르게 잘해서 잘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초등학교 선생님으로서 기본적으로 나는 성실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성적으로 이어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따라서 교대 입학에서 중요한 부분들은 내신이고, 그 내신은 문과 국영수사, 이과 국영수과가 아니라 문과, 이과 모두 전 과목을 반영한다는 그런 사실도 알고서 여러분들이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교대 중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하는 대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하는 대학은 13개의 교육대학 중에 서울교대의 교직인적성 우수자, 광주교대의 교직적성 우수자, 경인교대의 교직적성 잠재력 능력 우수자, 대구교대의 참스승 인재, 부산교대의 초등교직 적성자, 진주교대의 21세기형 교직 적성자, 춘천교대의 서구 인재, 이화여대의 미래 인재, 한국교원대의 큰 스승 인재 및 학생부 종합 우수자 전형 등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교대에서 모집하는 전형 이름입니다. 먼저 시간 관계상 학생부 종합 전형을 모두 다 다룰 수는 없고요. 오늘은 몇 개 대학을 좀 뽑아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학생들이 많이 선호하는 수도권 지역에 있는 대학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분석할 대학은 서울교대입니다. 서울교대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 해당되는 전형과 종합 전형이 있는데요. 화면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학교장 추천 전형이 있고요. 1단계 3배수로 선발하는데 학생부 내신 성적만 가지고 1단계 3배수를 선발을 합니다. 2단계에서는 학생부 성적 50%와 심층 면접 50% 거기다가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여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교직 인적성 우수자 전형과 특수한 경우에 선발할 수 있는 다문화 가정 전형 또는 이제 기회균형 전형 등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나눠집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1단계를 서류를 가지고 선발을 하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직 인적성 우수자 전형 100명을 선발하고 있는데요. 이 전형은 1단계 4배수, 서류 100%로 4배수를 뽑는데 서류에는 학생부와 자소서가 들어가고요. 학생부의 내용에는 교과 성적과 함께 비교과의 활동 이런 것들이 함께 포함이 됩니다.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확인했던 서류 50%와 심층 면접 50%로 선발을 하게 됩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국어, 수학, 영어, 탐구 4개 영역 등급합이 9등급 이내로서 국어, 수학, 중에 반드시 B형을 하나 응시를 해야 하고요. 탐구는 2과목 평균을 반영을 합니다. 최근 3년간의 경쟁률을 보시면 2013년에 10대 1이었는데 2015년에 14.22대 1로 크게 상승해 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형명을 변경을 했는데요. 전년도에는 교직 인적성 우수자 전형이라고 하지 않고요. 특정 영역 집중 이수자라고 해서 60명을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어 계통, 그 다음에 사회 계통, 그리고 예체능 계통 이렇게 해가지고 세 계열로 해서 선발을 했는데요. 올해부터는 교직 인성 우수자 전형으로 해서 인원수도 40명이 넘는 100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서류 평가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학생부와 자기소개서가 들어가 있는데요. 자기소개서에는 왜 초등교사가 되려고 하는지, 이를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해왔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미리 일찍부터 준비한 학생들이 1학년 때부터 준비한 학생들이 유리하다고도 할 수 있겠죠. 2단계에서는 면접을 보는데요. 면접 문항은 대체로 대학 자체 개발된 문항이고요. 그렇게 아주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평가 내용 및 방법은 제시문을 읽고 면접관이 질문을 하면 그에 답변을 하는데요.
평가 내용으로는 교사로서의 사명감, 교직에 대한 이해, 사회공헌 의지, 그 다음에 교사로서의 잠재력 등을 평가하고 있고요. 크게 3단계로 우수, 보통, 미흡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중요한 2015학년도 합격선, 이게 가장 궁금하죠. 우리 학생들에게는 1.5등급에서 2.4등급까지 다양한데요. 내신 성적이 낮을수록 당연히 비교과 부분이 강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겠죠. 지원 전략으로는 교과 성적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비교과 내용이 교직에 걸맞는 학생이 일단 유리하겠고요. 그렇지만 교과 성적도 크게 떨어지면 안 되겠습니다. 동시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이 가능한 학생이어야 되는데요. 4개 영역 등급합 9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보면 수능이 한 2.3등급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경인교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인교대는 모든 전형을 하나로 묶어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하는데요. 화면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인교대 전형 유형 및 방법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교직 적성 잠재 능력 우수자 전형. 이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교직의 적성이 맞고 그다음에 앞으로 잠재력, 교사로서의 잠재력이 우수한 학생을 뽑겠다, 이런 의지가 반영된 명칭입니다. 1단계에서는 서류 100%로 2배수를 선발을 하고요. 그리고 2단계에서는 서류 평가와 면접이 50%씩 들어가는데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 없고요. 반드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학교장의 추천 공문이 필요합니다. 추천서가 필요한 건 아니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학교에다가 담임선생님께 저 경인교대 씁니다. 그러면 담임선생님이 공문을 하나 작성해서 경인교대에 보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밖에 이제 고른 기회 전형이 교직적성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과 동일한 방법으로 있습니다. 총 308명을 뽑는데요. 개인 면접과 집단 면접을 통한 종합평가를 하게 됩니다. 3년간의 경쟁률을 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해 보시면 2013년에 6.4대 1이었다가 2014년에 8.2대 1로 약간 크게 상승을 했다가 2015년에 7대 1로 다소 하락을 했는데요. 그래도 대체적으로 보면은 평균 한 7대 1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1단계 2배수로 선발하기 때문에 실질 경쟁률은 한 2.5대 1 정도가 된다라고 볼 수가, 3.5대 1 정도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2단계 면접은요, 크게 개인 면접하고 집단 면접으로 나뉘어집니다. 뒤에 가서 면접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지만 그 교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 집단 면접을 많이 합니다. 우선 개인 면접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면접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고요. 생활기록부에 있는 또 자기소개서에 있는 내용을 이제 확인하고 이에 따른 이제 인성 면접을 실시를 합니다. 사실은 학생들이 생활기록부나 자기소개서를 좀 같이 좀 읽어보면서 자신과 좀 맞는지, 또 어떤 질문이 나오면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생활기록부에 나와 있는 세부능력 특기사항이나 종합의견에 보면 선생님들이 성실하다든가 착하다든가 열심히 한다든가 여러 가지 평가를 해줍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학에서 묻게 되죠. 왜 이런 평가를 받았니? 라고 이제 묻게 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셔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10분 내외로 실시를 하고요. 인성과 적성을 확인하는 그런 것이 개인 면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단 면접은요. 경인교대에서 자체 개발한 면접 문항을 활용해서 다수의 수험생들이 상호간 의사소통을 하게끔 만들고, 이것을 이제 관찰해서 점수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시사적이면서 교육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출제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작년도 문제 같은 경우 이제 독친이라고 해서요. 저도 생소한 단어로 받아들였는데요. 독친이라고 해서 일종의 이제 독한 부모, 양친 부모,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뜻으로 이제 사용이 됐었는데요. 그래서 그 독친에 대해서 이제 요즘 최근에 아이들을 학원에 계속 보내고 학원을 여러 군데를 돌리고 하는 그 부모님들, 그런 입장을 설명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주제를 던져주면서 학생들 상호 간에 토론을 하게끔 만들었던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주로 이제 질문이 어떤 내용이 많냐면, 2가지의 상반된 주장을 정리한 다음에 세 가지의 그 근거를 가지고 답변해봐라,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이 있었고요. 35분 내외이기 때문에 개별 면접이 10분인데
집단 면접이 35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집단 면접에 상당히 많은 비중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년도 합격자 성적 한번 보겠습니다. 전년도 합격자 성적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왜 의미가 있냐면 전년도에는 1.3등급부터 3.3등급까지 다양하게 합격을 했는데요. 문제는 3.3등급이 합격을 했다. 교대 내신 치고 상당히 낮은 거였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것은 이제 어디에 기인할 수 있냐면 바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바로 기인될 수 있는 거였거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작년에 좀 높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1단계를 통과한 학생들 중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 통과자가 적었기 때문에 내신의 합격선은 좀 떨어질 수 있었는데요. 올해 앞서 얘기했듯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2배수에 들어간 학생들은 모조리 합격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자격에 상관없이.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다는 걸 봤을 때 결국 성적이 올해 크게 합격선이 크게 상승됐을 가능성이 높은데, 한 가지 또 시사점이 뭐냐면 전년도 합격자들을 쭉 분석해 보면은 전체 합격자의 60%가 서류가 강화되는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내신 성적은 1.9등급 이내였더라. 그럼 올해는 거의 많은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아마 1.9등급 이내. 그래서 아마 커트라인이라는 개념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큰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한 1점대 후반에서 합격선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춘천교대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선발하는 대학 중에 춘천교대가 있는데요. 춘천교대의 서구 인재 전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교대의 서구 인재 전형은요, 크게 이제 1단계 3배수로 선발을 하고요. 2단계 역시 서류평가 40과 면접 60입니다. 앞서 서울교대와 경인교대가 면접이 50%였다는 것을 감안하면은 면접의 비중이 서울교대나 경인교대보다 조금 높은 것으로 나와 있죠. 춘천교대의 경우 어떤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냐면 서울교대나 경인교대를 갈 수 있는 성적보다 조금 부족하면서 비교과가 좀 상대적으로 좋은 학생들이 지원을 하는 그런 특징도 보이고 있습니다. 총 60명의 학생을 선발을 하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단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2016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 4개 영역을 반드시 응시해야 된다라는 자격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수능 최저는 없지만 수능을 응시하지 않으면 무조건 불합격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서구인재 전형 저는 쓰기 때문에 여기는 최저가 없으니까 저는 수능을 보지 않겠습니다, 이러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최근 3년간의 경쟁률 변화를 좀 살펴볼게요. 2013년에 5.23대 1이었어요. 1단계가 3배수인데 5.23대 1이니까 경쟁률이 1.5대 1밖에 안 되는, 실질 경쟁률이 1.5대 1밖에 안 되는 굉장히 낮은 수치였는데 2014년도부터는 15.6대 1, 2015년도에는 16.9대 1. 올해는 예상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16.9대 1은 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상당히 지금 상담을 제가 많이 해보면은 지금 현재 교대에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 교대에 가고 싶은 학생들 중에서 내신 성적이 1.5등급 이내가 안 된 학생들이 제법 많이 있는데, 내신 성적이 1.5등급 이내가 되지 않으면 서울교대나 경인교대에서 합격 가능성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내신 성적이 2등급이 넘어가면서 초등학교 교사를 위해 1학년 때부터 비교과 준비를 열심히 해왔던 학생들이 결국에는 수도권 내에서 쓸 수 있는 대학이 춘천교대 밖에 사실은 보이지 않거든요. 따라서 춘천교대요, 올해도 좀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지원할 때 신중의 신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서류평가 요소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류평가를 보시면, 이걸 자세히 보시면 아주 재미있는데요. 아마 다른 대학들이 이렇게 공개는 하지 않지만 춘천교대가 이렇게 공개한 걸 봤을 때 다른 대학들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용적으로도 자세히 보면은 서류평가의 평가 영역이 크게 3단계로 나눠지죠. 변혁적 지성, 탁월한 품성, 그다음에 발전 잠재력,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굉장히 말이 멋있죠. 그렇지만 요거 한꺼풀만 벗겨놓고 보면은 별 내용 아닙니다. 변혁적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학업 역량, 학업 능력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탁월한 품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인성을 얘기하는 거죠. 인성, 인적성. 그 다음에 이제 발전 잠재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교직에 대한 적합성, 그 다음에 교사가 됐을 때 얼마나 잘할 수 있는 것인가를 평가해보는 성장 가능성, 뭐 도전 정신,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학업 능력과 그 다음에 인성과 잠재력 중에 가장 많이 평가하는 것을 점수화된 것을 옆에 싹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변혁적 지성은 A등급을 받았을 때 최고 점수 34점이 나오는 반면에 발전 잠재력은 38점, 탁월한 품성은 28점이에요. 그러니 잠재력이 C였을 경우, 잠재력이 C의 평가를 받은 학생이 품성이 A를 받은 학생보다 더 높게 평가받고 있다는 사실, 화면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니 지금 C를 받으면, 잠재력이 C를 받으면 30점인데 품성에서 A를 받아야 28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서류평가 요소에서 잠재력을 드러내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변혁적 지성 같은 경우에는 생활기록부를 통해서, 생활기록부의 교과 성적을 통해서 확인될 수 있는 거죠. 탁월한 품성 같은 경우 생활기록부의 행동종합의견 같은 선생님들이 써준 평가서를 통해서 또는 봉사활동 같은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발전 잠재력은 결국 뭐겠습니까? 발전 잠재력은 자기소개서 같이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것에서 평가를 받는 거겠죠. 그래서 그만큼 자기소개서가 중요한 전형이다라고 하는 것을 춘천교대의 이 성적 분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면접도 한번 살펴볼게요. 면접도 살펴보면은 면접의 요소와 배점도 서류의 요소와 배점하고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변혁적 지성이라고 해서 역시 학업 능력인데요. 이게 총 배점이 19점이 배점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탁월한 품성이 18점, 역시 발전 잠재력이 23점입니다. 그래서 면접에서도 결국 보여줘야 할 것은 발전 잠재력이죠. 아마 변혁적 지성이나 변혁적 지성 같은 경우에 이제 학업 능력이나 뭐 실천 능력이라고 표현됐지만 결국 이제 지적인 영역을 평가하는 것인데, 아마 최근에 면접이든 논술이든 뭐 지나치게 이제 특히 면접에서 지나치게 교과적인 내용을 못 물어보게 돼 있잖아요. 따라서 아마 이 변혁적 지성을 평가하기가 대학이 쉽지 않기 때문에 배점이 좀 상대적으로 낮은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역시 뭐 품성 같은 경우는 이미 서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고, 또 그 순간순간에 평가가 잘못될 수도 있거든요. 면접관 앞에서는 굉장히 착한 인성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아닐 수도 있잖아요.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높은 평가를 주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전 잠재력 같은 경우는 역시 이제 성장 가능성인데요. 이거 어떻게 평가하냐라고 이제 궁금해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교사로서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학생들하고 이렇게 면담을 한다거나 상담을 한다거나 또는 이제 모의 면접 같은 것을 진행해 보면은 사실은 굉장히 그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자신의 현재 위치가 어떻기 때문에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정말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바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춘천교대에서는 높이 산다는 거죠. 따라서 춘천교대를 지원한 학생들은 두 가지를 잘해야 되겠죠. 서류 통과를 위해서 자소서를 충실하게 잘 써야겠다. 그 다음에 면접 통과를 위해서 면접 준비, 모의 면접 같은 걸 통해서 면접 준비를 하되 자신의 잠재력을 드러낼 수 있는 면접 준비를 해야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합격선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합격자 성적이 1.3등급에서 1.9등급까지 되어 있고요. 불합격자의 평균이 한 2.54등급인데요. 실제 커트라인급에 해당되는 좀 최종 합격자의 성적을 보면은 한 3등급 때까지, 최저로는 4등급 때까지도 합격한 것으로 자료는 찾아볼 수는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1.3에서 1.9등급 안에 들어가는 학생들이 많다는 그런 이야기죠. 지원 전략을 좀 살펴볼게요. 지원 전략은요, 교과 성적 상승도가 교과 성적 평가에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이
아주 그 춘천교대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따라서 1학년 때는 좀 부족했지만 2학년, 3학년에 올라가면서 성적이 상승된 학생들 한번 체크 포인트로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교직관을 엿볼 수 있는 교내 활동이 있는 경우에 매우 유리할 수 있다라는 평가가 있어요. 이것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교육봉사 동아리 요즘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저는 괜찮은 방법이라고 보고요. 아니면 멘토링, 뭐 또래 상담 이런 것들도 이제 굉장히 좋은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학생회 활동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은 교내외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활동을 많이 한 학생들이 이 서구인재 전형에 적합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면접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면접에서 성장 잠재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평가 요소가 굉장히 점수차가 크죠. 큰 폭이죠. 따라서 이 면접의 합불이 굉장히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할 수 있는데요. 재밌는 것은 춘천교대가 강원도 지역을 이제 강원도 지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학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졸업 후에 강원도에 재직할 것인가에 대한 희망 여부를 묻는지 않는지 모르지만 그 의지를 살핀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교대의 경우 지방의 어느 교대를 입학하더라도 그 임용고사를 볼 때는 자기가 원하는 지역에 가서 임용고사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춘천교대를 4년 다니다가 서울이나 경기도 쪽으로 이제 임용고사를 보는 학생들도 제법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사전에 교대 입장에서는 지역을 위해서 만들어진 교대니까 이 지역에 봉사할 수 있는 학생을 이제 선발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따라서 면접 때 나는 강원도에서 교직 생활을 해보겠습니다라는 의지를 보여준다면 아주 유리할 거다라는 아주 그 약간 재밌는 그러한 조언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한국교원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원대는 충북에 있는 국립 교사를 전문으로 키우는 국립대학인데요. 교사를 전문으로 키우다 보니까 정말 전국적으로 많은 학교에 이 교원대 출신 선생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교원대에는 모든 전공이 다 있어요. 그래서 초등교육, 유아교육, 불어교육, 도고교육, 환경교육, 그다음에 최근에 중국어 교육까지 모든 그 교사가 될 수 있는 모든 전공이 다 있는 그런 대학이고요. 교원대에서도 이제 초등교육을 좀 더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초등교육을 살펴보면은 크게 교원대는 큰 스승 인재 전형으로 2명을 선발하고요. 학생부 종합 우수자 전형으로 63명을 선발을 합니다. 이 가운데 큰 스승 인재 전형은 올해 신설된 전형인데요. 화면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스승 인재 전형 1단계 3배수로 선발하는데요. 학생부 교과 성적을 25%를 반영하고요. 서류평가가 75%이기 때문에 서류평가의 영향력이 큽니다.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이 전혀 들어가지 않고 제로 베이스 상태에서 면접이 100%예요. 그래서 면접이 앞서 봤던 서울교대나 경인교대에 비하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면접이 중요한 그런 전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밖에 이제 학생부 종합 우수자 전형이 있는데요. 다른 전형들, 국가보훈 대상자 전형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 전형,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하고 마찬가지인데요. 요 4개의 전형은 1단계 3배수, 1단계 선발하는 방식은 큰 스승 인재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학생부 교과 성적 25%, 그리고 서류평가 75% 반영하고요. 2단계에서 다시 또 교과 성적을 20%를 반영을 하고 서류평가를 60% 다시 반영을 하고요. 면접은 조금밖에 반영 안 해요. 면접은 20% 정도니까 아마 확인 면접이나 인성 면접 정도가 되겠죠. 그런데 큰 스승 인재하고 차이점이 있다면은 또 하나의 차이점, 면접 말고 차이점이 있다면 학생부 종합 우수자 전형에서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한다는 사실입니다. 구체적으로 보시면 큰 스승 인재는 2명이고 학생부 종합 우수자는 63명인데 학생부 종합 우수자에서 4개 영역 등급합 10 이내라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어요. 이런 최저학력 기준이 따지고 보면은 4개 영역 등급합 10 그 정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 생각보다 여기에 이제 통과하는 학생들이 그리 많지는 또 않은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학생부 종합 우수자 전형 경쟁률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2013년도에 12.1대 1이었는데요.
2014년도에는 잠깐 주춤해서 8.1대 1, 2015년도에는 다시 12.8대 1이 됐는데 아마 올해도 10대 1에서 12대 1 그 사이에서 아마 경쟁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차피 이제 교원대 자체가 충북이라고 하는 특정한 지역에 있고 전국적으로는 접근성이 이제 용이하긴 하지만 또 지역별로 또 수도권 학생들은 잘 내려가지 않으려는 지방으로 내려가려는 경향성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아마 경쟁률이 큰 폭으로 상승하거나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것보다는 꾸준히 준비한 학생들이 자신들의 준비했던 것을 가지고 지원을 하는 게 일반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큰 스승 인재 전형은 올해 신설됐기 때문에 경쟁률이 없습니다. 전년도 합격자의 성적을 좀 살펴보면요. 1.03에서 3.6등급까지 다양했는데요. 이건 뭐 늘 이렇게 성적이 나올 때는 항상 마찬가지입니다. 교과 성적이 우수하면 결국 비교과가 상대적으로 조금 부족하더라도 해볼 만한 거고요. 교과 성적이 좀 떨어지면 비교과가 매우 우수해서 부족한 교과 성적을 메워야 되는 것이겠죠. 2단계에서는 이제 면접이 있는데요. 교육과 관련된 시사적인 문제, 뭐 교대의 일반적인 그 면접 트렌드입니다. 2015학년도 문제에서는 그 중2병이 나왔어요. 중2병. 여러분들 중2병 아시죠? 중학교 2학년이 되면은 갑자기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슈퍼맨이 된 듯한 그런 착각을 하는 그 중학생들의 특징이죠. 그 중2병에 대해서 묻는 그런 문제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전에는 이 문제가 나왔고요. 오후에는 지원자의 교직관을 묻는 그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면접에서 좀 평이한 문제가 나올 때 다 대답은 할 수 있겠죠. 학생들에게 야 중2병이 뭐야? 중2병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묻는다면 누구나 다 대답은 할 수 있죠. 이런 게 이제 겉으로 보일 땐 쉬운데요. 이게 함정입니다. 이럴 때는 정말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논리적인 대답을 해줄 수 있어야만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 전략을 살펴보면요. 아주 명확하게 나눠지죠. 큰 스승 인재 전형에서 뭐가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바로 면접이 100%였잖아요. 그리고 모집 인원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면접에 자신 있는 학생, 그리고 좀 교과 성적도 좀 높은 학생, 이런 학생이 큰 스승 인재에서는 절대적으로 유리하고요. 반면에 학생부 종합 우수자 전형은 보시면 비교과에 자신이 있고 또 정말 중요한 부분이 뭐였습니까? 그렇죠. 4개 영역 등급합 10이라고 하는 아주 높은 수준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통과할 수 있어야만 되는 거죠. 따라서 수능에 자신이 있는 학생, 그리고 비교과가 괜찮은 학생들이 도전해 볼 수 있는 게 학생부 종합 우수자 전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4개 대학의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교대는 또 학생부 종합이 아니면 결국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많이 흐르게 되는데 이번에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앞서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선발하는 교대를 알아봤죠. 이번엔 이제 교과 전형입니다. 교과 전형은 공주교대, 광주교대, 전주교대, 청주교대, 제주대, 초등교육과 등이 교과 전형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선발하는 방식은 1단계에서는 학생부 교과 성적만 가지고 일정 배수를 선발한 후에 2단계에서 면접을 통해 선발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 우리 화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공주교대의 경우에 고교 성적 우수자 전형이라고 해서 158명의 학생을 선발을 합니다. 1단계는 3배수고요. 교과 성적만 갖고 뽑는다고 그랬죠. 2단계에서는 면접이 있긴 하지만 불과 9.8%의 반영 비율이고요. 학생부가 1단계처럼 학생부가 90.2% 상당히 높게 반영이 됩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상당히 높죠. 4개 영역 등급합 10이었고요. 경쟁률은 한 9대 1인데요. 합격선은 한 1.6등급 정도가 합격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교대 학교장 추천 전형, 앞서선 서울교대의 그 교직 인성 전형을 살펴서 종합 전형을 봤는데요. 이번엔 교과 전형입니다. 모집 정원 60명이고요. 1단계 학생부 100%, 서류 3배수입니다. 학교장이 한 학교당 아마 3명 정도를 추천할 수 있는데요.
4개 영역 등급합 9, 가장 높은 최저학력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쟁률은 항상 10대 1을 조금 넘어요. 그래서 전년도에도 11.9대 1이었고요. 합격선이 굉장히 높습니다. 1.15대 1이었습니다. 1.15등급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높은 합격선을 보여주고 있는 게 서울교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주교대입니다. 전주교대는 고교 성적 우수자 전형이 있는데요. 모집 정원은 30명입니다. 1단계에서는 학생부로 5배수를 뽑아요. 5배수를 뽑고 2단계에서는 학생부 90에 면접 10인데요. 역시 학생부의 영역이 절대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4개 영역 등급합 10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고요. 경쟁률이 좀 셉니다. 23.3대 1입니다. 합격선은 1.45등급이 평균 합격선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률이 세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합격선은 최저 합격선을 따진다 하더라도 그렇게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청주교대입니다. 청주교대는 서울권 학생들이 또 많이 가는 곳이 공주하고 청주교대인데요. 청주교대 역시 고교 성적 우수자 전형으로 82명을 선발합니다. 1단계 학생부 교과 성적으로만 4배수를 뽑고요. 2단계에서는 다른 대학보다는 약간 면접의 비중이 높아요. 20% 면접, 그리고 학생부는 여전히 80%인데 역시 학생부 교과 성적이 절대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겠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다른 대학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낮은 편입니다. 4개 영역 등급합 12 이내입니다. 경쟁률은 14.5대 1이었고요. 전년도 합격선은 1.23등급 정도였습니다. 그 다음에 제주대학교입니다. 제주대학교는 일반 학생 전형으로 선발을 하는데요. 4년제 대학 안에 있는 초등교육이죠. 일괄로 해서 20명을 선발을 합니다. 학생부 100%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3개 영역 등급합 6이고요. 그 가운데 필수적으로 영어는 2등급이어야 합니다. 아무래도 제주도가 이제 국제도시로 이제 발돋움하면서 국제학교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제 외국어를 사용해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겠죠. 그리고 제주도 학생들이 성적이 좀 높은 편이에요. 수능 성적이 상당히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센 편입니다. 경쟁률은 11.3대 1이었고요. 합격선은 1.9등급이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면접일을 제가 적어놨어요. 왜 면접일을 적어놨냐면요. 면접일을 보시면 두 개가 묶여 있죠. 면접일이 공주교대하고 청주교대가 11월 14일, 그 다음에 서울교대와 전주교대가 11월 21일 해서 묶여 있잖아요. 이거 말고도 다른 교대랑 또 살펴보면은 날짜가 비슷한 게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한 군데밖에 지원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두 군데가 둘 다 면접 같은 날이 있다 하더라도 뭐 교대는 다 지역별로 있기 때문에 이동하기가 어려우니까 한 군데밖에 면접을 참가할 수밖에 없어. 한 군데밖에 없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전형을 선발할 때, 전형을 선택할 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주의하셔서 어떤 게 정말 나에게 꼭 맞는 전형인가를 따져가지고 면접 일자를 맞춰서 지원하는 지원 전략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2016학년도 교대의 수시 입시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가운데 학생부 종합과 학생부 교과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제 화면을 통해서 되짚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서서 학생부 종합전형하고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전형을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교대 입시에서 공통점을 찾으셨나 모르겠네요. 바로 그 공통점은 면접입니다. 교대에서는 면접이 매우 중요하죠.
또 교사라는 직업이 결국 학생들 앞에서 말을 하는 직업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말 잘하는 것도 교직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교사가 너무 과묵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면접이 참 중요한데 면접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화면을 보면서 각 대학의 면접은 어떤 식인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경인교대를 보시면은 개인 면접과 이제 집단 면접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요. 공주교대의 경우에 보고서를 작성을 한 후에 3명에서 5명의 수험생을 한 조로 묶어서 집단 토론을 시킵니다. 광주교대의 경우에는 3명의 면접위원이 들어와서 1명의 학생을 다대일 면접을 실시하고요. 대구교대의 참스승 전형은 3인 1조로 묶어서 집단 면접을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3명의 학생이 토론을 하는 그런 형식이겠죠. 부산교대의 경우에는 6명의 학생을 한 조로 모아서 개별 발표 및 토론을 실시를 합니다. 서울교대는 역시 앞서 광주교대처럼 2~3명의 복수의 입학사정관이 1명의 학생을 평가하는 다대일 방식입니다. 전주교대의 경우에는 전주교대는 개별 면접이고요. 진주교대는 개별 면접과 집단 면접을 함께 실시함과 동시에 적성 검사를 해요. 여기서 말하는 적성 검사는 뭐 가천대 등에서 하는 적성 검사가 아니고요. 교직 적성 검사에서 일종의 인성 검사, 문제를 몇 개 푼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청주교대의 경우에는 3명의 면접위원이 역시 1명을 면접을 하는데요. 청주교대 자체가 교과 전형 중심이다 보니까 한 5분 정도의 간단한 면접이라고 합니다. 춘천교대는 서구인재 전형에서 집단 면접과 개별 면접을 나눠서 실시를 하는데요. 집단 면접은 학생들이 6~6명이 한 조를 이루어서 토론을 하게 한 후에 이것을 참관해서 평가를 하는 방식이고요. 개별 면접은 3명의 면접위원이 1명씩 면접하는 10분 정도의 면접인데 앞서 살펴봤듯이 집단 면접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화여대 초등교육과는 미래인재 전형에서 다른 학과와 마찬가지로 복수의 면접위원이 1명을 평가하고요. 교원대 초등교육과 역시 복수의 면접위원이 1명을 평가를 하는데요. 그 면접의 공통점을 쭉 찾아보면 뭐가 있냐면요. 교대 면접에서는 집단 면접이 많다는 것이 또 나와 있습니다. 집단 면접이 많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초등학교 교실을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시면 돼요. 초등학교 교실에 아이들이 정말 그 초등학교 순진한 아이들이 뭐 예쁘게 살기만 하겠습니까? 순진하다고 해서 그 안에 갈등도 있고 이러는데 그런 것들을 선생님으로서 아주 조화롭게 해결해주고 하는 그런 능력들,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는 당연히 집단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어떤 선생님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학생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를 평가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경인교대, 공주교대, 대구교대, 부산교대, 그리고 진주교대, 춘천교대 등에서 바로 집단 면접을 실시한다는 사실 알아두시고 면접을 연습할 때 꼭 좀 확인해 보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전형 일정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게요. 전형 일정은요,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그랬죠. 앞서서 잠깐 얘기했지만 면접일이 겹치는 대학들이 많은 게 교대의 특징입니다. 따라서 면접일을 보시고 지원을 하셔야 돼요. 9월 달에 지원을 하실 때 경인교대가 11월 14일, 공주교대가 11월 14일, 광주교대가 11월 21일이고요. 대구교대 역시 11월 21일 날 개별 면접이 있습니다. 면접 참가하지 않으면 불합격 처리가 되죠. 부산교대가 10월 24일, 서울교대가 또 11월 21일, 전주교대가 11월 21일, 진주가 10월 17일, 청주가 11월 14일, 춘천이 11월 20일, 이화여대가 11월 22일, 한국교원대가 11월 21일입니다. 이런 면접일을 선택할 때 학생들이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췄는가 안 맞췄는가에 따라서도 선택에 맞출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도 선택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좀 신경 많이 쓰셔가지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출 수 있는가, 어떤 면접이 나에게 적합한가, 어떤 대학이 나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지원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면접까지 쭉 살펴봤고요. 이제 이번에는 정시로 잠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정시 전형은 지금 다루는 것보다는 나중에 12월 달에 또 구체적으로 다루게 되겠지만요. 지금 다루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정시 전형의 합격선을 알아야 지금 내가
이 교대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런 것들을 이제 따져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다른 수시와 마찬가지로요. 따라서 정시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정시의 경우에는 대체로 교대라고 교육대학으로 붙여져 있는 학교들은 대체로 보면 정시라 하더라도 수능과 내신의 반영 비율이 상당히 그 내신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신 성적을 반영을 할 때 앞서 처음 시작할 때 설명했던 것처럼 전 과목을 반영을 하고요. 그 밖에 이제 이화여대와 한국교원대 같은 경우는 좀 예외적으로 교대 중에서는 초등교육과 중에서는 예외적으로 내신 반영이 거의 없고 학생부 수능 100%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런 내신 반영 비율이 높은 이런 교대의 특징들은 결국 그 학교의 정상화라고 하는 이제 국립대학교의 특징과 책무성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그렇다 하지만 그 내신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은 최근에 수능에 대한 이 영향력이 굉장히 커졌어요. 학생들이 선호하면 할수록 우리 수요 공급의 법칙과 마찬가지로 많은 학생들이 몰리면 당연히 그 학생들을 변별하기 위한 부분들이 좀 더 깐깐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수능 합격선이 지금 크게 올라간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교대는 어느 정도 수능을 받아야 갈 수 있는지 한번 우리 눈으로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겠습니다. 예, 화면에 보시면 제가 크게 이렇게 등급을 나눠놨어요. 근데 이 나눠진 등급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해마다 조금씩 다르고요. 경쟁률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고요. 내신 성적에 따라서도 좀 달라집니다. 그렇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봤을 때입니다. 수능이 100%에서 95%, 그러니까 수능 상위 전국 상위 5% 안에 드는 거의 이제 1등급대 수능을 보여준 학생들은요, 서울교육대학, 이화여대, 한국교원대가 지원 가능한 대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수능 100분위가 95%에서 93%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1등급 2개, 2등급 2개 내지는 1등급 3개, 2등급 하나 정도 되는 그런 수준이 되겠죠. 이런 대학들은 경인교대, 제주대학교 초등교육과, 전주교대, 광주교대, 부산교대, 대구교대 이런 대학들이 이제 95에서 93%까지 경쟁을 수능 합격선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밖에 이제 93에서 92% 여기는 이제 1등급 하나에 2등급 3개 내지는 올 2등급 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2등급 4개, 그 정도 선에 해당되는 대학이 공주대학교하고 청주교육대학이 그 정도 선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92%에서 90% 상위 10% 선이죠. 2등급 역시 이제 4개 영역 거의 이제 2등급이 되는데요. 올 2등급에 해당되는 학교는 진주교육대학하고 춘천교육대학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내신 성적의 반영 비율이 높다고 그랬잖아요. 따라서 내신 성적이 좋으면 교과서 수능 성적이 조금 낮더라도 합격하는 사례가 있어요. 제 제자들 중에서도 내신 성적이 1등급 초반인 학생이 수능 성적은 3등급 초반, 그러니까 한 7, 8% 정도 됐는데 합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 따라서 내신 성적이 높으면은 당연히 수능 성적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합격의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은 각 대학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 교대들은 참 장점이 뭐냐면요, 굉장히 친절해요. 뭐가 친절하냐면요, 우선 그 접수할 때 있지 않습니까? 원서 접수할 때도 아주 실시간으로 경쟁률을 알려줘요. 그래서 5분 단위로 경쟁률을 계속 마감할 때까지 알려주기 때문에 지금 내가 지원하는 대학의 경쟁률이 얼마인가도 알 수가 있고요. 또 전년도 합격자들의 성적을 아주 상세하게 공개를 해놔요. 그래서 전년도에 최고 합격선은 몇 등급이고 몇 점이었고, 최저 합격선은 몇 점이었고, 심지어 어떤 학교들은 불합격한 최고 점수는 몇 점이었고, 이런 것까지도 상세히 공개를 해주고요. 또 내신 성적
그러면 면접 성적 그리고 수능 성적이 합산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합격이 가능한가 이런 부분도 아주 상세히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성적을 확인해서 내 성적을 집어넣어서 그 대학에 맞는 환산 점수로 만든 프로그램도 아주 쉽게 활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따라서 교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특히 정시 같은 경우에는 학교 홈페이지, 그 대학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정보들을 꼼꼼하게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맞는지 안 맞는지 찾아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제자들 중에서도 교대를 지원하는 제자들 중에서도 너무 조급하게 그냥 딱 교대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경쟁률 각 전국에 있는 몇 개 대학, 몇 개 교대를 이렇게 미리 생각을 해두고 한 두세 군데 생각해두고 계속 모니터를 했어요. 모니터를 해서 어떤 대학의 경쟁률이 초반부터 많이 몰리게 되고 또 어떤 대학의 경쟁률이 조금 줄고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모니터를 해가지고 경쟁률이 안 몰리는 쪽으로 지원을 할 수가 있었고요. 또 교대는 이런 특징이 하나 또 있는데요. 앞서 얘기를 채 못 드렸지만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교대는 남학생이 많이 갈까요? 여학생이 많이 갈까요? 그렇죠. 교대는 보면 여학생들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죠. 그러다 보니까 남학생의 숫자가 너무 적어요. 그리고 각 초등학교에 교사들이 대부분 여선생님이다 보니까 뭐 거기에 대한 그 좋지 않은 목소리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교대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뽑을 때 남자와 여자의 비율을 정해놔요. 그래서 하나의 성이, 그러니까 대체로 여성인데요. 하나의 성이 전체 모집 인원의 60%나 70%가 넘지 않게, 그리고 하나의 성은 최소한 30% 이상은 되게끔 뽑는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교대를 지원하실 때 남자가 몇 명 지원했는지 여자가 몇 명 지원했는지 이런 것도 살피실 필요가 있고요. 또 상대적으로 여학생들이 치열하다 보니까 남학생들은 또 상대적으로 경쟁이 좀 느슨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학생들이 교대를 지원한다면 합격선은 좀 낮아지고 합격할 가능성은 좀 더 올라가는 이런 특징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아울러 생각해서 살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교대에 대해서 쭉 살펴봤는데요. 지금까지 살펴봤던 면접 전형과 정시 전형에 대해서 화면을 통해서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 지금도 초등학교 교사가 되고 싶어서 꿈을 꾸면서 열심히 준비하는 학생들, 오늘 시간들이 좀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는데요.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좀 더 힘을 내달라고 좀 당부하면서 격려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제가 교사라서 그런지 몰라도 교사라는 직업이 상당히 매력이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생들, 굉장히 그 초등학생을 가르치는 직업은 상당히 매력이 있는 직업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한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입학한 학생들이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가면서 정말 사회인으로서 하나하나 발전하고 변모하는 모습들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또 그 과정에서 아주 때로는 든든함도 느낄 수가 있고 또 키들도 자라잖아요. 그래서 몸도 커지고 그래서 너무 많은 아이들의 발전들을 보면서 뿌듯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보람 있는 직업 중에 몇 가지 직업을 꼽으라 그러면 저는 주저없이 초등학교 교사를 꼽고 있는데요. 따라서 여러분들 지금 공부하면서 나 너무 힘들어, 나 이제 지쳤어, 그냥 아무 대학이나 들어갈래, 이렇게 또 교대를 준비하다가 지친 마음에 이런 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정말 교대에 가면은 만족하고 또 초등학교생들은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남은 이제 아마 오늘부터 여름방학을 시작한 학교들이 좀 제법 있을 텐데요.
이번 여름방학 많은 부분들 준비하시고 교대 같은 경우에 정시에서도 다양하게 뽑지 않습니까? 수시는 내신이 많이 들어가지만 내신 때문에 나는 교대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 정시에 가서 수능 100% 전형으로 또 도전해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논술 전형도 있고 다양한 방법들이 있으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여름방학 잘 활용해서 수능 점수 바짝 올리시고 또 자기소개서 잘 쓰시고 면접 대비 잘 하셔서 교대 입학에 좋은 성과물들을 낳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